세상에서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스웨덴에서 이 때문에 웃지 못할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한 식당에서 한국 사람인 손님을 중국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중국인은 나가라며 쫓아낸 건데요. 이에 대해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한다느니 왜 엄한 한국 사람에게 화풀이 하냐는 등 온갖 비판을 하자 결국 식당 주인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과 관련해 일부 스웨덴 사람들은 애초에 중국인과 한국인 구분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막냐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최근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는 법이라고 올라온 어느 인터넷 게시물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글이 말하는 구분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십 년 전부터 양안 갈등을 겪으며 침략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 아니면 여러 군사, 경제,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 그도 아니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미국? 모두 정답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의외의 나라도 껴있습니다. 거리상 중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은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답해 75%가 싫어한다고 답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 아닌 스웨덴이 이 정도로 중국을 싫어하고 있다는 거에 놀라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최근의 분위기와는 달리 과거 스웨덴은 중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었던 60년대에도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와 함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중국을 국가로서 승인한 몇 안 되는 유럽 국가였던 데다 공식 수교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이는 스웨덴이 이웃인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공산권 국가라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를 하는 실리 노선을 택해서였지요. 이는 최근까지도 수십 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건 중국이었습니다. 2020년 1월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였던 구이충유는 스웨덴 국영방송 SVT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언론이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는데요. SVT 측은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냐고 물었지만 구이충유 대사는 아무런 근거도 들지 않은 채 48kg인 라이트급 권투 선수가 86kg인 헤비급 선수에게 도발하며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친절과 선의를 가진 헤비급 선수는 라이트급 선수에게 몸조심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말도 안 되는 말로 시비를 걸어놓고 우리가 너네들보다도 훨씬 강한데도 참는다고 적반하장도 모자라 협박까지 한 셈이지요. 이런 구이충유 대사의 만행에 스웨덴 정부는 분노해 그를 그날 바로 초치했고 당시 스웨덴 외무장관도 언론의 자유가 만개한 스웨덴에서 중국 대사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 보면 구이충유 대사의 주장과 정반대였는데요. 2015년에 스웨덴 국적으로 홍콩에서 출판업을 하던 구이민하이란 사람을 중국에서 금서로 지정한 책을 판다는 이유로 체포해 수년 동안 구금한 사례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행태를 봤던 스웨덴으로서는 구이충유 대사의 말이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이 일에다 몇 달 뒤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받은 진단키트가 오작동해 수천 명이 양성이라고 오진되는 일도 벌어져 중국에 대한 스웨덴 사람들의 감정은 갈수록 싸늘해져 갔습니다. 그에 따라 같은 해 9월 미국의 나사에 해당하는 스웨덴 우주회사가 중국의 위성 운용을 돕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중국과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는 등 정부도 중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5G 사업에서도 중국 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해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자국 경제나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올해 2월에 스웨덴 보안국에서는 러시아와 이란과 더불어 중국을 스웨덴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을 가하는 나라 중 하나로 대놓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2달 만에 그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일이 터졌는데요. 스웨덴에 무려 20년 동안 거주하던 중국인 여성 기자가 스파이 혐의로 추방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 보안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고 공식적으로 기밀이라 구체적 혐의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없다 밝혔는데요. 해당 기자의 변호인에 따르면 보안 경찰이 자신의 의뢰인이 스웨덴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SVT와 이를 인용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해 스톡홀름 주재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대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와 기업 대표단의 스웨덴 방문을 주최하기까지 했다 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해당 기자가 중국 정부와 큰 연관이 있는 건 분명하고 그를 통해 스파이 활동을 했을 가능성 또한 충분함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을 20년 동안이나 정체를 숨기고 했다고 하니
스웨덴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는 제하더라도 중국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스웨덴 사람들이 많은 건 중국 관광객들의 진상질 때문인데요. 무개념 중국 관광객들의 진상질은 관광업이 발달한 나라들이라면 다들 겪는 문제지만 스웨덴은 그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세계적으로 욕을 먹을 뻔했으니 더욱 그럴만도 합니다. 몇 년 전 부모와 함께 스톡홀름의 한 호텔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자신이 겪은 일을 인터넷에 영상과 함께 올려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호텔에 자신들을 입실 시간까지만이라도 로비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호텔 직원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을 불러 그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의 가족들을 로비에서 강제로 끌어내 경찰차에 태운 뒤 한 공동묘지에 버리고 갔다는데요. 그의 사연을 보도한 환구시보는 호텔 측이 폭력적으로 그들을 쫓아냈고 경찰은 그들의 부모를 구타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호텔과 스웨덴 경찰은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한동안 비판에 시달려야 했지요. 그러나 스웨덴 현지 언론 취재 결과 실상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해당 중국인 관광객 가족은 입실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했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호텔 로비 소파에서 잠을 자려 했고, 이를 호텔 측이 막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던 건데요. 그 과정에서 관광객과 가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호텔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부른 거였고, 경찰 측도 그들의 주장과 달리 폭력을 쓰거나 하지 않고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이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관광객과 그의 가족들은 길바닥에 드러눕고 큰 소리로 경찰이 사람 잡는다며 자해공갈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는데요. 마지막으로 경찰이 이들을 내려준 곳도 공동묘지가 아니라 지하철역 근처인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원 안에 있는 묘지 쪽에 내려준 걸 공동묘지에 내다버렸다고 우긴 겁니다. 진상이 밝혀지자 관광객과 가족을 옹호하던 중국 네티즌들조차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비난하는 전통문화를 스웨덴까지 갖고 갔다고 손가락질했는데요. 그런 중국 관광객들의 진상질에 정당히 대응했을 뿐인데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렸던 탓에 스웨덴 숙박업체나 식당들은 중국인 손님을 꺼리게 되었고, 몇몇 업체들은 아예 대놓고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거부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스웨덴 현지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그래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관광객까지 중국인이란 이유로 무조건 내쫓는 건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지만 한 가지 모두가 동의하는 건 이 때문에 중국인이 아닌 엄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 관광객들입니다. 실제로 최근 스웨덴의 어느 카페에서는 직원이 동양인 손님이 알 수 없는 말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듣고 중국인인 줄 알고 내쫓은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말은 중국말이 아니라 한국말이었고 그 손님 역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해당 카페는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카페 주인과 직원은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오자 스웨덴 요식업계와 숙박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입 열거나 하기 전에는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분 못하는데 스웨덴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어느 식당 주인이 인터넷에 올린 한국인과 중국인 구별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 일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인들은 계산할 때 본인이 스스로 계산대까지 가서 한다. 중국인들은 그와 달리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종업원을 불러 계산한다. 단 스웨덴이나 다른 유럽 나라에서 오래 산 한국인들 역시 자기 자리에서 계산하는 경향이 있어 이것만 갖고 구분하기는 어렵다. 어떤 곳에서는 시진핑 욕해보라고 하지만 이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중국인이라고 모두 시진핑을 지지하는 건 아닌데다 시진핑 욕한다고 큰일 나는 건 중국 내부에서나 그런 거다. 그보다는 메뉴판을 받았을 때를 봐야 한다. 중국인은 처음 앉자마자 종업원을 부른 뒤 메뉴를 골라 다 고를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만 한국인은 자기가 뭘 먹을지 정한 뒤에야 종업원을 부른다. 그 전에 종업원이 근처에 있으면 부담스럽다고 오히려 저리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국인은 처음 온 경우 그 식당 대표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고 중국인은 그와 무관하게 자기 입맛에 맞아 보이는 걸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더라도 표정이 굳어있고 차가운 얼굴을 한 경우가 많다. 이는 외국이든 타지든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여겨서인데 식당에서 쓸데없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중국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는 말 많은 동양인이면 중국인이라 생각하고 그냥 나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 몇몇 부분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몇몇 부분은 개인 성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지나치게 일반화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저 말대로면 저 글 올린 사람이 하는 식당에서 안 쫓겨나려면 입을 다물어야 하니 말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글도 인종차별의 일종이다. 내가 뭔데 마음대로 한국인, 중국인 성격을 감별하냐는 말도 많은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우리 한국인 관광객, 나아가 아시아인 관광객 전체란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 왔다거나 생긴 것만으로도 전혀 생각지 못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따라서 중국 당국과 중국 관광객들 스스로 해외에서 에티켓을 갖추고 그 나라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자기들만 욕먹는 게 아니라 다른 동양 사람들도 다 같이 욕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와 더불어 스웨덴을 비롯해 서양 사람들도 아시아하면 그냥 다 중국이라고 하는 습관 제발 좀 버리고요. 그 넓은 아시아가 다 중국 것도 아닌데 왜 저들은 우릴 다 중국이라 하는 걸까요? 그거야말로 자기들이 그리도 싫어하는 중화 사상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 안심하고 해외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